안녕하세요. 유관장입니다. 오늘은 동기와 또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우리가 동기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호랑이를 조련을 하는데 당근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든 아이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행동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넘쳐나는 지금 이제 뭐 정보는 맘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이론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보통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들도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욕구는 무엇일까? 이제 욕구는 동기라고도 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동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떤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부모의 어떤 애정과 인정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가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같은 경우야 지금 굉장히 선진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뭐 어디 그 굉장히 어려운 나라 이런 데에는 지금 영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원을 갖다 내가 독차지하는 게 형제랑 나누는 것보다 독차지하는 게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의 어떤 관심에서 벗어난다. 이것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부모의 어떤 관심을 끌고 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아이들이 어떤 그 생존을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욕구를 갖다 잘 이해를 하셔야 아마 좀 덜 힘들 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보다는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롤 모델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나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기에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막 그 뭐 사랑을 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아이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아이의 롤 모델, 아이의 친구들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를 갖다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아이들의 동기를 알았으니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아이들의 어떤 학습 이론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때 행동의 강화, 행동의 소거, 그리고 보상과 처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갖다가 강화시키거나 소거시키기 위해서 보상이나 처벌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아이가 긍정적 행동을 할 때 더 보상을 많이 주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부정적 행동을 할 때는 강화물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소거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강화물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강화물과 내적 강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 강화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보상을 되게 좋은 보상을 줘요.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그림 그리는 행동을 더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보상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외적 보상은 아이의 어떤 내재적 동기, 어떤 행동을 이미 좋아하고 있는데 그 좋아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 보상보다는 가능하면 내적 보상,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구체적인 칭찬, 그리고 인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훨씬 더 아이의 어떤 내재적 동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정말로 외적 보상 같은 경우는 내재적 동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은 어떤 그 기대하지 않는 보상,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말을 되게 잘 들으면 관장님이 요걸 줄 거야 라고 보상을 딱 걸어놔요. 그러면 요거는 외적 보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되게 바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관장님 사탕이 하나 있네. 자,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먹자.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는 어떤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훼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 보상을 줄 때는 보상을 걸어놓기보다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는 보상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외적 보상을 어떨 때 쓰면 또 좋냐면 이미 어떤 아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하는데 얘는 이미 그 행동을 싫어해요. 그럴 때는 외적 보상을 통해서 수학의 어떤 그 관심과 수행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말로 하는 구체적인 칭찬과 인정,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이제 어떤 보상을 해주면 그 행동이 조금씩 더 강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외적 보상을 줄여 나가도 그 행동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이고 어떤 보상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를 좀 잡아놓으면 많은 어떤 육아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을 했을 때 적재적소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어 보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전달이 잘 돼요. 오늘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서 우리가 그 지식을 좀 확장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어른들께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어떤 아이가 뭐 한 8살이다. 그러면 걔 8살인데 8살 그 시점에 문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걔 평생 그렇게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8살 평생. 한두 번에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아이한테 개입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습득하셔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관장님 알아도 내 애는 잘 안 된다고. 맞아요. 자기 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중관계 문제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어떤 지도자이자 부모로서의 어떤 이중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거나 대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배워서 모든 걸 다 배워서 전문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인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정도 지식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동기와 어떤 학습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알아도 적용하기 힘들고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라도 좀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모든 어떤 아이들이 다 바르게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예, 눌러주시면 저도 힘을 되게 많이 저한테도 이제 긍정적 강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